제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아프지 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게 뭔가 했더니 아침 운동하러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오늘 밖에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스크립트를 딱 쓰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항상 뭔가 너무 진지한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볼 거냐, 바로 자연치유,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거의 논문만 해도 800개가 넘고 거기 있는 사례만 해도 3,500개가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휠체어에서 일어났다거나 파킨슨 병이 나왔다던가 뭐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은 뭐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게 언제쯤이냐, 거의 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서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저 혼자서. 그때 제가 이제 건강을 잘 못 챙겼죠. 맨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맨날 막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이 안 좋아졌어요. 결국에 뭐 그때는 안 좋은지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평소에 제가 뭐 두통이 있는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뭐 점점 심해져. 뭐지? 어느 순간 이제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거의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뇌가 이상하게 된 건지 문자도 안 써주고 글을 쓰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 그 헤어 드라이기를 켜놓고 막 누워가지고 막 추우니까 몸에 계속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헤어 드라이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연락이 잘 안 되니까는 뭐 저 여자친구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친구한테 저 집에 한번 가보라고 했던 거죠. 이제 친구가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막 겨우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막 걔가 이제 끌고 이제 막 택시 타가지고 막 병원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병원을 막 찾아다녔죠. 근데 그때도 병원에서 계속 뭐 저를 입원시켜주지 않았어요. 계속. 왜냐면 뭐 제가 무슨 병인지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고 그냥 독감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그냥 열이 좀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자리가 없다 하다가 결국 어떤 병원에서 이제 제가 거의 뭐 일식을 잃게 되면서 거의 쓰러지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을 시키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뇌수막염이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팠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엄마도 오시고,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뭐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좀 느낌이 이상하셨는지 딱 오셨어요. 뭐 연락도 평소에도 연락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연락 안 한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엄마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병원에 오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게, 한번 이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제발 아프지 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로. 그게 뭔가 했더니 뭔가 내가 죽었나? 이제 고통을 안 느끼고 이제 이 세상을 떠버렸나?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고통이 안 느껴지고 좀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잠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살짝 갔다 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몰라. 어쨌든 그러다가 의식을 찾으면서 다시 머리가 아프더니 그래도 그전만큼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척수액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체크한다고 척수액을 뽑는데, 그걸 이제 척수에 여기 등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척수액을 뽑는단 말이에요. 주사를 해서. 근데 이게 딱 뽑는데 제가 느낌이 딱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뽑는데 왼쪽 다리가 팍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신경이 다 당긴다는 느낌? 팍 하더니 왼쪽 다리가 좀 아팠어요. 그냥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 아니어서 그냥 뭐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잘 회복을 해서 이제 나왔죠. 근데 퇴원을 하고 나와서도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왼쪽 다리가 계속 아팠어요. 근데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뭐 그냥 조금 그래도 뭐 걸을 수 있고 뭐 다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됐는데 그냥 걸을 때 불편한 정도.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친구도 만나고. 근데 그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가 책을 뭐 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맨날 그림 그리고 맨날 음악 듣고 맨날 이런 타입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뭐 아프고 이럴 때 이제 쉬면서 봤던 그 스윙스 래퍼 스윙스님의 영상 중에 뭐 그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을 추천해 준 게 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친구랑 같이 사러 갈 겸 책방에 갔는데, 그때로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네요. 뭔가 친구한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산다는 거를. 뭔가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기에는 뭐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같은 게 좀 부끄러우면서 막 이제 근데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스윙스가 좋다고 해서 그냥 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사러 간 거죠. 그래서 사러 갔는데
그때 이제 또 제가 한 권 같이 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뭐 조 디스펜자고 뭐고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게 작가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본 책에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뭐 이렇게 자연치유 이런 내용이었어서 뭔가 그게 끌렸어요. 그냥 그때는 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왠지 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책은 일단 놔두고 저는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뭐 한 번씩 읽으면서 집에서 아프고 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그 책을 계속 읽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다리가 점점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걷지도 못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수막염을 고쳐줬던 그 병원에 가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의사가 척수액을 뽑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제가 이쪽 뭐 신경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가지고 뭐 이병원 또 가보고 뭐 한의원 또 가보고 막 근데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아마 낫지를 않아요. 계속 아파져.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 혼자 병원 한번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5분 걷다가 또 앉아가지고 막 10분 있다가 5분 걷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집에 온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다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제 집에 와 있었는데 이제 농사치진이 왔어요. 우리 저희 부모님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하고 다들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계속 책만 읽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뭔가 죄책감이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때쯤 이제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을 이렇게 또 읽게 됐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뭔가 우연의 일치라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책을 읽고 보니까는 우리 몸으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플라시보 효과, 그 플라시보 효과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짜 약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효과가 낸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플라시보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자연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이제 제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맨날 혼자 누워가지고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전에 제가 내일은 꼭 다리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꼭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플라시보를 읽은 것처럼 저 나름의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다리 의식을 두고 계속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그때는 뭐 이거 잘 모르니까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 했는데도 그때 제가 느꼈던 그게 있어요. 딱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심장 박동과 이 저희 신경, 이 왼쪽 신경들이 뭔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이제 이 왼쪽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 뜨거워지는데 처음에는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면 막 따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잘못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뜨거워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이 애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을 계속 느껴본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신경이 뭔가 제대로 연결 안 된 게 다시 재연결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명상할 때도 그런 게 있죠. 호흡이 원래 횡격막을 전혀 안 쓰고 있다가 내가 그걸 느끼다 보면 횡격막을 쓰게 되면서 몸에 산소가 더 공급이 잘 되고 이런 게 느껴지는, 뭐 새롭게 연결되면서 원래는 이렇게만 내가 내 몸에 산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까지 제공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런 걸 딱 느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진짜 거의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일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지금 하나도 안 아플 정도로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때 이걸 확실히 느낀 거죠. 이게 진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저는 뭐 이렇게 큰 막 완전한 엄청난 변화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뭐 쿤달리니 요가 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뭐 조 디스펜자 세션에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변화 겪으신 분들도 많고 뭐 실제로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우리의 이 마인드의 힘은 엄청나다는 거죠. 몸을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했었지만 자기의 몸 안 아니더라도 이 밖에서 유리병에다가 DNA 샘플을 놓고 그냥 고양된 마음, 사랑, 감사, 평화 같은 고양된 마음을 느끼면서 이 DNA 사슬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엄청난 진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미친놈 또 사이비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명상이나 호흡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 듣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바뀌는 것들, 생각이 바뀌면 우리 몸이 진짜 바뀝니다. 우리 뇌도 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트라우마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거는 그냥 뇌에서 있는 그냥 기억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진짜 신경계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마주하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느끼면서 원래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던 그 생각을 놓아주고 그냥 그 느낌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느낌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다리가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호흡 훈련 이런 거 꼭 해보세요.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 혹은 막 정말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맨날 피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가로막고 얼마나 내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계속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오늘 이거 해야지 했는데 뭐 미룬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계속 피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을 마주하고 내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다르게 느끼고 애초에 기분 자체가 다른 상태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내 마음의 파워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의 파워를 믿게 되면은 진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조 디스펜자 항상 얘기하죠. Personality creates personal reality. 내 성격, 내 자신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 그리고 또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죠. 나를 마주하면 행복해진다. No happy, be happy.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